이번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현무5가 처음으로 공개되자 전 세계 언론들이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밤새 비가 살짝 내렸는지 제법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 들고서 의자에 앉아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켰어요. 책상 위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책상은 각종 레포트로 너저분하고 컴퓨터 모니터는 빛바랜 화면으로 깜빡이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너무 오래 보고 있었나 봅니다. 눈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편히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익숙한 띠링하는 소리가 나면서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했어요. 아니, 이 한밤중에 또 뭐야?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제 이름은 해리입니다. 저는 군사평론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특별한 일 때문에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오래전부터 분석해왔지만 이렇게 직접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저는 세계 군사력 상위 국가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 및 보고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친구들은 3D 업종이다. 사무실에만 처박혀서 도대체 취미생활은 언제 하느냐며 만날 때마다 구박하지만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 크게 신경 쓰진 않아요. 매번 흥미진진한 일은 아니지만 오늘은 뭔가 색다른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문자를 확인했을 때 잠이 확 달아나 버렸습니다. 팀 전체 공지 문자였고 한국의 최신 군사 무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부터 한국에 큰 관심이 있었어요. 동북아 화약고로서 이데올로기와 군사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화제의 중심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왠지 그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이셨거든요. 저는 잠시 문자 내용을 읽어보면서 점점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한번 봐볼까? 한국의 최신 군사 무기라 새로운 전차라도 발표했나? 커피 한 모금 마시면서 생각을 정리해봤어요. 과거 글로벌 팬데믹으로 한국은 2021년에 국군의 날 행사를 다시 재개하였습니다. 국군의 날은 한국에서 큰 행사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비슷한 개념이죠.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육해공 사열이나 한미합동훈련 등 퍼포먼스 위주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국군의 날에는 날씨 영향이 있었는지 축소되었었는데요. 저는 그날 다양한 군복의 한국 군인들 뿐만 아니라 미합 중국 전투 병력 사열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여러 미사일이 공개되었는데 기존의 미사일에서 다소 연장된 형태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번 행사에는 뭔가 큰 것이 터질 것 같아요. 깜짝 놀랄 만한 거 말이에요. 저는 다시 컴퓨터로 돌아와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뉴스 기사와 보고서를 클릭하며 정보를 찾는 것은 역시 제 영역인 것 같아요. 새로운 미사일에 대한 소문이 있더라고요. 이거 탄도 미사일 맞는 것 같은데? 잘하면 인도까지 날아가겠어. 와, 대단한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기껏해야 미국 켄터키주보다 작아요. 이 작은 나라를 두고 북쪽에는 북한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중국이 있죠. 남쪽으로는 역사적, 정치적으로 대립관계인 일본도 있고요. 주변 강대국의 힘 겨루기가 반세기 넘게 이어왔고 그러한 이해관계로 군사적 독립이 어려운 곳이죠. 그러니 한국에서 주위 국가를 긴장하게 하는 무기를 개발했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제 머리는 차갑게 하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런 시간에 전화하는 상관이 어디 있어? 저의 직속 상관이 연락을 한 거예요. 해리, 아직 자료 정리가 안 되었나? 조금 있으면 골든타임이야. 저희 팀장님은 좀 유별납니다. 아시죠? 어느 나라에 가도 직장인은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말로 둘러대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아무튼 이제 집중해야 될 시간이니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컴퓨터로 돌아가서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샘 작업이 될 것 같았지만 괜찮았어요. 이게 제가 전문 분석가가 된 이유이니까요. 한국의 새로운 군사기술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정말 대단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최근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게 만들었거든요. 이것이 그 지역의 평화를 가져올지 아니면 더 위험하게 만들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며 다시 집중하려 했어요. 결국 제 일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로 사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니까요.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를 마시고 다시 책상에 앉아서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저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던진 돌멩이가 큰 파도가 되어 세계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야기.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군사 퍼레이드를 많이 봐왔지만 이번 건 뭔가 달랐어요. 2024년 10월 1일 서울에서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행사장에서 다른 외국 군사 분석 전문가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행사는 다른 퍼레이드처럼 평범하게 시작했어요. 한국 군인들이 깔끔하게 줄을 맞춰 행진하기 시작했죠. 멋지긴 했지만 제가 전에 본 것과 크게 다를 건 없었어요. 분명 다음 장면에는 태권도가 나오겠지? 제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바로 특전사의 태권도 시범이 나오더군요. 그럼 그렇지, 뭐 특별한 건 없네. 하지만 무심코 보다 보니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480명이 되는 특전사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동작을 맞추고 있더군요. 웬만한 정신력과 체력 그리고 단결력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장면이었죠. 특히 고난도 격파 시범은 그들이 전투 상황에서 얼마나 강인한 모습을 보여줄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눈앞에 생사의 대결이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카메라의 화면이 거대한 차량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18개의 바퀴가 달린 이 차량은 무언가를 싣고 있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해설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께 현무5 미사일을 소개합니다. 버스보다 더 긴 거대한 원통이 엄청난 트럭에 실려 있었죠. 그 크기가 압도적인 것을 넘어서 이건 황당할 지경이었습니다. 엄청난 사이즈의 군중들은 열광했고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저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그냥 미사일이 아니었거든요. 순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눈을 켜고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사일 자체도 인상적이었지만 제 관심을 더 끈 것은 해설자가 그 다음에 한 말이었어요. 이 현무5는 중량 8톤의 탄두를 실을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은 바로 현무5는 탄도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지하 벙커와 같이 강력하게 방어된 목표물도 타격해 파괴시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생각해봅시다. 중요한 건물 시설이 지하에 있고 겹겹이 강력한 콘크리트로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요. 현무5는 그런 목표를 파괴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 모든 벽과 층을 뚫고 목표에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북한 지역은 어디든 쉽게 도달할 수 있었죠. 이건 놀랍지도 않네요. 제가 중요하게 본 포인트는 바로 이 점입니다. 이 미사일은 그 이상으로 더 멀리, 어쩌면 중국의 목표물까지 도달할 수도 있었어요. 대형 코끼리 한 마리를 여기서 중국까지 한 방에 날려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무5가 화면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의미하는 바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즉, 아무리 한국이 이걸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한 거라고는 하지만 언제든 일본이나 중국까지도 한 방에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현무5를 이렇게 공개할 정도라면 이미 현무6도 준비 중인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의자에 기대면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이건 단순히 한국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미사일은 동북아 지역 전체 국가들의 힘겨루기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이 거대한 바둑판에 승부수를 던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비행기들의 에어쇼가 등장했어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하늘을 가르며 빠르게 지나가고 파란 하늘의 하얀 연기가 뒤에 남았죠. 바로 한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가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에 대한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언제 봐도 그 위협적인 모습이란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행사는 계속 이어졌고 더 많은 미사일과 첨단 무기들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정리하며 한국군 관계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퍼레이드가 아니군요. 한국이 보여주는 것은 미래의 전쟁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나타낸 것이죠. 미사일 기술뿐만 아니라 방어와 공격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네요.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겁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자주 국방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죠.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야. 현무5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저는 깊이 숨을 내 쉬었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 미사일이 한국과 주변국들 그리고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잠시 동안은 제가 본 것에 그냥 감탄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저는 현무5의 공개가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중국 군사 관계자들은 조용히 속닥이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그들 중 한 명이 자신의 동료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중국에 대한 신호입니다. 한국이 단순히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자국의 군사력을 주변국들에게 과시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다른 분석가도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사거리가 1500km라면 중국 내 여러 군사기지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저는 흥미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중국 측 관계자가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하며 한국 측 관계자에게 가더군요.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매우 발전했군요. 우리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가 차분히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한국 측 관계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어력 증강은 주변국의 위협이 될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죠. 중국 측 리더는 미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렇지만 이러한 군사적 증강은 지역의 군사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와 공격 모두를 강화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될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단순히 지켜보는 것을 넘어 자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미사일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서 지역 전체의 군사적 판도를 흔들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과 협력해서 한국이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에게 경계할 사안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저는 중국과 한국 측의 대화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군사적 진보는 분명 주변국들에게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미묘한 균형도 염두에 둔 전략일 수 있겠군. 이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의 군사력이 주변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자주국방을 외치며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사적 균형을 변화시키고 있던 것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을 포함한 여러 강대국들의 관심과 주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중국 측 관계자들은 조용히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국의 군사적 성장에 대한 깊은 경계심과 함께 복잡한 생각이 남았을 것입니다.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난 후 저는 군사 전문가인 이정우 박사와 잠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군사적 진보와 그것이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요. 이정우 박사도 역시 한국의 미사일이 미칠 지역적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죠. 한국이 선보인 현무5와 같은 미사일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동북아 정세에 큰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미사일 역량이 주변국들의 전략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동북아 정세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이정우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증강은 북한과의 군사적 균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해 방어적인 자세를 유지해 왔지만 이제는 공격적인 능력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현무5는 북한의 주요 군사 기지뿐만 아니라 지휘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죠. 이로써 북한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더 넓은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미사일 역량은 단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이 무기체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가 모든 지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중국의 전략적 계산에 변화를 주는 만큼 중국은 이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군사적,
외교적 조치를 고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정우 박사는 이어서 일본에 대한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일본 역시 한국의 미사일 역량 증강에 대해 복잡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이 자체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면서 동북아에서의 힘의 균형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미사일 증강이 북한을 겨냥한 것이긴 하지만 자국의 군사적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한일 관계에 미묘한 긴장을 추가할 수 있죠. 이정우 박사는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가져올 변화와 도전 과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자주 국방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동북아 전체의 군사적 균형이 더욱 민감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었던 거죠. 행사를 뒤로하고 제 머릿속은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저는 현무5의 공개가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예감은 맞았어요. 다음 날 이 지역을 더욱 뒤흔들 소식이 전해질 예정이었죠. 중국 반응 영상에서 본 장면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중국 정부에서는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에서 선보인 미사일 분석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평소와 같은 브리핑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평소 자신감 넘치고 위엄이 넘치는 시진핑 주석이 보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좀 달랐어요. 지나치게 굳어버린 얼굴 표정과 낮은 톤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완전 다른 모습이었죠. 한국의 괴물 미사일은 저에게만 큰 뉴스가 아니었죠. 시진핑 주석에게 큰 뉴스였다는 거예요. 의자에 기대 앉아서 모든 걸 머릿속에서 다시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저는 서둘러 중국 뉴스 웹사이트를 열어봤습니다. 중국 매체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보통 이웃나라가 뭔가 큰 일을 하면 중국 언론은 무시하곤 했어요. 별거 아니야. 혹은 우리가 여전히 더 강해. 같은 식으로요. 그런데 이번은 달랐어요. 찾아본 기사들은 조용했어요. 지나치게 조용했죠. 미사일에 대해 언급은 했지만 거기에 대해 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중국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큰 주장도 없었고 경시하는 언급도 없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적혀 있었어요. 마치 입을 맞추는 듯 뉘앙스가 풍겼어요. 중국 정부의 방송 규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건 눈에 뻔하거든요. 저는 서둘러 해외 방송 영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분석가들의 토론 유출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유출된 영상을 보고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중국의 항군사 분석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을 두고 전문가들의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관점과 자국 안보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 군사력을 분석하며 그 반응은 생각보다 더 신중하면서도 경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먼저 발언한 중국의 군사 전문가 리웨이는 심각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깊이 연루되어 가는 것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이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면서 이 미사일 시스템이 미국의 군사 전략과 어떻게 맞물릴지를 경계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인 왕쥐는 이 미사일의 사거리에 주목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젠 친한 정책을 펴던지 아니면 앞서가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 몰래 녹화해서 인터넷에 올린 영상이었어요. 빠르게 삭제되어서 지금은 확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봤을 거예요. 방송 말미에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동북아에서 새로운 긴장과 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한국이 미사일 역량을 계속해서 강화할 경우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군사적 대비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반응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단순한 한반도 방어를 넘어서 군사적 판도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의자에 몸을 기대고 사무실 창밖을 내다봤어요. 국군의 날 기념 행사를 촬영한 영상이 떠올랐어요. 그 18개 바퀴 트럭 위에 실린 거대한 미사일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했어요. 환호와 자부심과 가득한 시민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멋진 나라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작은 나라가 더 크고 강한 나라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중국의 반응도 생각해봤어요. 시진핑 주석이 흔들리는 모습과 군사 전문가의 발언이 얼마나 걱정스러워했는지 보여줬죠. 한국을 무시하던 그들이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낸 걸 알았을 때 받은 충격은 정말 컸을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한국의 입장이 되어보려 했어요. 수년 동안 북한의 위협과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국제협정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수 없었으니까 대신 정확하고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어냈죠. 미사일 사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수년간 정치적으로 이뤄냈고 기술적으로도 성공한 거죠. 한국은 스스로 강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들의 문제 해결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생각해봤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결단력으로 모두가 주목할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낸 거죠. 보고서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배운 기분이 들었어요. 불가능한 일을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서 해결하는 그들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사무실을 나서서 분주한 거리로 나왔을 때 오늘 세상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은 작고 힘없었던 나라가 스스로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변할까요? 앞으로 동북아의 정세는 더욱 복잡해질까요? 아니면 새로운 질서로 개편될까요? 답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절대 누구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충분한 결단력과 기발한 생각이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쌀쌀해진 거리를 거닐며 내일 보고서 발표 미팅에 벌써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 더 배우고 이해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아마 다음 큰 놀라움은 바로 앞에 있을지도요. 오늘 사연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나라의 군사기술은 대단한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